영원히 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몇 가지 과학적, 기술적 연구가 인간 수명을 크게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화 방지 기술.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입니다. 2. 게놈 편집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생체공학 및 사이보그 기술. 손상된 신체 기관을 대체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장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도 생명 연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불멸성. 인간의 뇌와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의식을 컴퓨터에 옮길 수 있다면 물리적인 신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장기 재생 및 이식 3D 프린팅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재생 기술은 손상된 장기를 교체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생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명 연장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방적 조치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가능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균형 잡힌 식단.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고품질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섭취하면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충분한 수면. 79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약화, 심혈관 질환, 인지 능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명상, 요가, 산책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금연 및 절주. 흡연은 여러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과도한 음주 또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금연과 절주를 통해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차원의 검진을 통해 암, 심장병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외로움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는 당장은 과학적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2050년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에 대한 예측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의 추세를 기반으로 하면 90세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의학의 발전과 건강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측.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85세, 여성은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대 후반에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세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수명 연장은 의학적 혁신,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급, 질병 예방 기술의 발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와 함께 건강한 노년기 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5년 1월에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은 약 83세, 여성은 약 88세로 예측됩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평균 수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관리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도 과학적, 의학적 발전이 계속된다면 이 신생아 세대는 예상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노화 방지 기술이나 유전자 치료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진보가 더해진다면 2025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현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명 연장의 정도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여러 전문가와 연구들이 수명 연장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노화 지연 기술.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이 실현된다면 2020년 정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재생, 텔로미어 연장, 노화 세포 제거 등의 기술이 건강한 상태에서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유전자 편집.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적으로 유발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이고 수명을 5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생체 공학 및 인공장기. 손상된 장기나 신체 부위를 인공장기로 대체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 10년 이상의 수명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간, 신장 같은 필수 장기를 교체하는 것이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디지털 불멸성 마인드 업로딩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물리적 몸이 필요 없어져 거의 무한한 수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2025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과학적 진보를 통해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수명은 100세에서 120세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040년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고 상용화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의학, 생명공학, 유전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명 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수명 연장에 미칠 주요 영향 1. 신약 개발 가속화. 양자 컴퓨터는 분자 수준에서 신약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 등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더 빨리 개발될 수 있으며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이 높아져 10년 이상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전체 분석 및 맞춤형 치료. 양자 컴퓨터는 인간 게놈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CRISPR 등과 결합하면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어 20년 이상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노화의 원인 규명 및 억제. 양자 컴퓨터는 노화의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노화를 유발하는 세포 및 분자 수준의 원인을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화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멈추는 기술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30년 이상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생체공학 및 인공지능과의 융합. 양자 컴퓨터는 생체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장기나 나노봇을 통해 손상된 신체 부위를 치료하거나 교체하는 기술이 대중화되면 수명 50년 이상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40년 이후 수명 예측. 만약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과학기술들이 2040년대 중반에 완성되고 빠르게 상용화된다면 2040년 이후 태어나는 세대는 평균 120세에서 15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급진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과학적 진보가 급속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잠재적인 혁신은 인간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40년쯤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세포 노화의 비밀이 풀리고 세포 재생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반쯤 영생에 가까운 상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계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는 복잡한 생물학적 문제를 풀고 세포 노화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의 가능성. 세포 노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텔로미어의 단축, 손상된 DNA의 축적, 세포 내 대사 과정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노화의 복잡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역전시키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 재생 기술이 발전하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1. 텔로미어 연장.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시마다 짧아지며 이것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 텔로미어를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세포의 수명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세포의 무한한 재생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DNA 손상 복구. 양자 컴퓨터는 손상된 DNA를 분석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이나 기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3. 줄기세포 및 조직 재생. 양자 컴퓨터는 줄기세포 연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거나 교체하는 기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체의 노화된 부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교체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신체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쯤 영생의 실현 가능성. 만약 2040년대에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이 실현된다면 생물학적 노화를 거의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아는 수명 한계를 크게 넘어서 건강한 상태로 150세에서 그 이상까지 사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세포의 재생과 노화 억제를 통해 신체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생물학적 영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생을 실현하려면 세포뿐만 아니라 뇌기능, 면역체계, 신경망의 퇴화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뇌세포의 손상과 기억의 유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반영구적인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인지 능력이나 기억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윤리적 및 사회적 문제. 한편 이러한 생명 연장 기술이 실현되면 윤리적,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영생에 가까운 삶이 가능해진다면 인구 증가, 자원 분배, 계층 격차, 사회구조 변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40년대에 양자 컴퓨터가 세포 노화와 재생의 비밀을 풀어낸다면 반쯤 영생에 가까운 삶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와 연구들을 기반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은 최신 과학적 연구와 학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증명됩니다. 1. 현재의 건강관리와 수명 연장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명 연장 방법에는 식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꾸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단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은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과 수명 운동의 중요성은 광범위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2012년 더 랜서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수명을 3-4년 연장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슬리프 헬스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는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리적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미래의 기술 발전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2050년까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수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 유전자 편집, 생체공학 등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화 방지 기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 기술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실험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수명 CRISPR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한 연구에서는 CRISPR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유망한 도구로 평가되었습니다. 생체공학과 장기 대체 인공장기와 사이보그 기술이 신체의 노화된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네이처 리뷰즈 머티리얼즈에서 다룬 연구는 3D 프린팅된 장기가 실제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3. 2040년과 양자 컴퓨터의 영향.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생명과학과 의학에서 엄청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약 개발, 유전체 분석, 노화 억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IBM 연구팀은 양자 컴퓨팅이 분자 수준의 신약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전체 분석 양자 컴퓨터는 유전자 데이터 처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치료와 질병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이처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은 대규모 유전자 데이터 분석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복잡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포 노화와 재생 기술. 세포 노화의 비밀이 풀리고 세포 재생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영생에 가까운 상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장.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며 이를 연장하는 기술이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저널에서는 텔로미어 연장 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와 조직 재생 기술이 발전하면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할 수 있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의 한 연구는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심장 질환 치료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포 재생과 영생 세포 재생 기술과 노화 억제 기술이 결합된다면 반영구적인 신체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반쯤 영생 상태가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네이처 리뷰즈 저네틱스에서는 생체 재생 기술이 신체의 노화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5. 윤리적 및 사회적 문제. 수명 연장과 생명 기술의 발전에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과밀, 자원 분배, 계층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랜서 퍼블릭 헬스에 따르면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 인구 증가와 자원 소비,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이러한 모든 과학적 진보는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수명 연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생명 윤리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신중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